오늘은 이 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 나온 프로그램,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최근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취급하면서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던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이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일상복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던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처벌 기준이 굉장히 달랐죠. 형 기준이 굉장히 달라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판결의 수위가 낮냐 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고, 한창 논란이 됐었던 이제 신림동 사건만 하더라도 여성분들 귀갓길에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성폭행 미수, 강간 미수 그런 것보다는 주거 침입에만 판결을 내리고, 일부 경찰들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강간 미수라든가 성폭행과 관련된 것으로는 기소하지 않고 주거 침입만 적용하여 이제 검찰에 넘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해볼까 해요. 그만큼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인식과 글로 써져 있는 법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 법도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다들 정숙해 주시고, 당신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판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예. 판사 소리 여러 사람의 들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판단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잊지 마시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사건은 이거예요. 이제 4가지 사건이 있는데,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바로 이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을 할까 해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를 훔치다 적발된 미성년자를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할까 해요. 저는 이제 법과는 좀 거리가 멀 뉴스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다소 과할 수도 혹은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이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을 해볼까 합니다. 사건 개요.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행위 빌미로 노예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 노예계약. 서울경찰서는 10일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노예계약, 이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하세요. 밑에 더 있네요.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 물론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번 본 적 같은데, 노예계약 성노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과장돼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들은 거 일단 보놓고, 집행유예란 선고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라고 되어 있네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살고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때 1년 이하로 1년이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다시 뭐 이것만 봐서는 일단은 미성년자 학생을 30대 점장이 매장 주인이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한 5년 3년? 3년은 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3년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형사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지금부터 이상하다.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씨. 걸리기만 해봐주 그냥 씨.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씨. 너무 어색한데? 아니 너무 어색. 어쭈 딱 걸렸어. 따라와. 자, 어쭈 딱 걸렸어. 이게 7천짜리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안 그래. 어? 아주 저렴한 물건이라도 도둑질하면 50만 원을 갚아야 돼. 아니 7,000원짜리 50만 원이요? 시간만 주시면 알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둑말을 믿으라고. 아니 여기다가 이름, 학교, 전화번호, 주민번호 써. 그리고 주민번호도? 노예계약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쓰면 내가 좀 선처해줄 의향이 있네. 노예계약서요? 예전에 너처럼 걸린 애는 노예계약서 쓰고 알몸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까지 보내면서 알몸 사진? 별을 보여 선처를 했지. 그럼 좀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 제발 보내주세요. 가기는 어딜 가? 내가 기회를 줬으면 이용할 줄 알아야지. 네가 잘못 까먹었어? 그 사건 당일 저녁에 비친 것 같기도 한데. 제 경찰서로 그 학생 어머니랑 그 피해 학생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 학생 그 어머니 뒤에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저희가 무슨 일로 오셨냐 하고 여쭤보니까 자기 딸이 그 오늘 나쁜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 가게 점장을 처벌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그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 속에서 이미 알몸 사진, 주민등록번호, 뭐 노예계약서까지 이해도 말도 안 되지. 그거 이해하면 안 되지. 이해도 안 되는데 알몸 사진까지 보냈다는 거는 옛날에 보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법정형 및 양형의 조건. 적용할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망,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은 이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겠네요. 이 청소년에 대한 추행이니까. 양형에 참조할 규정.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30대 점장이었죠.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7,000원짜리 상당의 핸드폰 액세서리를 훔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 가게 점주와 도둑? 가게 점주와 학생?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기. 일단 불순해요. 제가 봤을 때는.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서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들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 수단. 뭐 CCTV 이러나? 아무튼 뭐 훔쳤다는 사실? 결과. 추행. 나쁜 놈이죠. 범행 후 정황. 부모님 어머니에 의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의해서 고소. 형벌의 종류, 징역, 벌금, 집행유예. 적어도 이제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자면, 오, 판사인 같은데요? 벌써 재판 시간이군요.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저희들을 설득할지 궁금하군요. 아, 가시죠 판사님.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정숙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된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치. 노예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그치.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니, 약하다고요? 재판장님,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치.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몰카 범죄 등 성범죄 전과가 2회나 있는데도 뭐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과자야?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전과자면 얘기가 다르지 않나? 이번에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전과는 벌금형을 받은 경미한 사안이었고 그래도 범행 성범죄인데? 내용은 본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요즘 몰카가 얼마나 국민적인 공분을 받는 범죄인지 모르십니까? 저희는 지금 몰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맞지. 중요한 것은 모두 성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피고인은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추행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진정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은 하지 않고 발뺌하기에만 급급하고 그치, 발뺌했지 처음에. 좀 엄벌이 역겨웠어. 필요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그랬으면 더 하면 안 되지. 피고인은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물론 뭐 검사 양형에 대한 최종 어떻게 될지 의견을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얼굴과 손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몰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가 아, 있으면 그럼 성범죄 전과가 또다시 있으면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도 높으므로 성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부수처분을 부수처분. 함께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도 양형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하세요. 피해자의 절도가 이 사건의 발단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점포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선량한 전과자였다며. 시민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할 7,000원짜리
아, 이러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아니, 점을 종합적으로 함부로 말하면 고려할 때 7,000원짜리라고. 피고인은 양형 기준의 감경 영역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가볍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 피해자 변호사 최종 의견 피해자 변호사.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맞지, 피해자는 맞지.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몸이 약해졌을 뿐만 어이씨.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외향의 성인 남자만 마주쳐도 심장이 두근대고 사건의 장소 근처로는 지나치지도 못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에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 하세요. 최후 변론하세요. 우선 의도는 아니었으나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입꼬리 내려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 괘씸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밥이라도 사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싶었던 건데 어디서 저런 어색한.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다면 모두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였으면 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됐지. 부디 저의 뜻과 처지를 헤아주십시오. 일단 다 봤죠. 공방, 검사 의견, 변호인 의견, 피해자 변호사 의견, 피고인 최종 의견까지 다 봤는데, 탄원서도 있네요. 보다 적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확인하고 선고에 참고하세요. 탄원서,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쓴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평상시 명랑하던 아이가 기운이 없고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캐물었더니 아이는 낮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난하게 키운 것도 미안한데 그런 일까지 겪게 하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로 가해자가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7,000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훔쳤다고 노예 계약을 쓰라니요. 만약 아이가 순진한 마음에 응했다면 아이는 지금쯤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더 끔찍한 일들을 당했을 텐데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남자 어른을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이 별일 아닌 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부디 가해자가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도록 벌해주십시오. 못난 어미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서가 있었고요.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아내의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가족을 위해서 또 이제 7살, 5살 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가장이었습니다. 그 화장품 매장에서도 화장품 매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점장이 된 케이스여서 다른 직원들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핸드폰 매장 잘못 쓴 거겠죠? 그런 저희 남편이 고소를 당하게 되다니 저희 가족은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오해가 있던 일이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저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이들에게 무척 자상한 아빠이고 책임감 있는 가장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탄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여요. 일단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동정표? 중요한 건 일단 피해자 측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 벌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는 거. 가해자 측 탄원서는 일단 동정표.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양형 기준?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협박을 했죠. 이분이 이제 7,000원 상당의 핸드폰 액세서리 케이스를 훔친 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노예계약서를 쓰게 했고, 그 사람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일단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추행을 했으니까 10년 이하, 이제 강제추행이니까 10년 이하인데, 기본으로 이제 2년 깔고 들어가는 거죠. 미성년자? 이제 학생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이 강제추행을 한 거니까 징역 2년, 기본으로 2년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어디 양형 요소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그치? 미성년자니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가중처벌 상습범, 이게 상습범 전과자니까 상습범. 2개까지밖에 못해요? 2개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고민 좀 더. 일단은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니까 이건 가중처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감경을 해야 되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유형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면은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했던 손과 얼굴을 만지는 경미한 추행이었다라는 거겠죠. 추행 아닌가? 그건 아래에 있는 건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감경하고 싶진 않고, 진지한 반성, 솔직히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상을 봤을 때도. 상습 전과자를 했으니까 이 2개가 가장 크네요. 그러면은 2년 이상이니까 3년? 벌금 할 필요 있나? 그냥 살다가 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일단 남성의 20대 서울에 살고 있고 학생. 네. 3년? 3년도 너무 약한가?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봐야 되니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1년이요?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들어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이었습니다. 그치.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특별 감경 인자가 있어 청소년 강제 추행자의 양형 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손과 얼굴 피고인의 만지는 거는 연령, 감형이에요? 가족 환경, 가족 관계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제가 아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다음으로 아무 쓸모없는 구수 처분을 종이라고 했었던 그 부과하겠습니다. 부분이 아동 청소년 대상 영향을 성범죄로 끼치네요.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영향을 주네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외에 성폭력 범죄의 개요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공개 유리한 사정들이구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결정합니다. 점장 불구속 상태에서 점장이었는데.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오늘 유죄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도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위해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꾸 눈 돌아가시던데 성범죄 앞에 봐주세요. 구속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자꾸 바깥쪽 보시던데 이수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앞에 봐주세요. 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일단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등록해야 이수해야죠 프로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프로젝트 사람은 그만 보세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세부적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사진 촬영도 하여야 합니다. 매년 사진 촬영도 하는구나. 공개 고지 명령. 또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전과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거나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될 수 유치원장에도 유치원에도 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유치원, 청소년 활동 시설 등에 근데 핸드폰 매장 같은 경우는 저게 포함 범위인지 모르겠네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이것도 위험성이 이제 있는 청소년들이 사람들에게 자주 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휴대폰 매장이라고 신체에 했는데 부착될 수도 있으며 이 그 부분은 잘 경우 모르겠네요. 주거 이전, 좀 국내 자세하게 또는 좀 출국 시에는 정확하게 반드시 바뀔 필요도 있지 않나?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음.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화학적 거세 이야기하는 거. 군대에서는 이제 식이요법으로 콩나물? 일정 기간 동안 약화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콩나물형.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과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 처분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3년이라고 했는데 딱 1년 초가 3년이야? 그냥 3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중처벌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제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해자 측 탄원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판결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을 제한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 정상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같이 형을 정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아까 10년 이하라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 강제추행은 15년이네요. 그리고 양형 기준상 권고된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 손과 얼굴을 만진 것은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라고 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가 좀 작용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양형 기준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이 재판장님. 끝났군요. 이 사건은 수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 당시 뉴스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배심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양형이 결정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재판에 참여해보니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판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너무 바랍니다. 1년은 너무 짠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여러분도 말하면. 판사입니다. 좀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체험자 선고 형량을 보니까 4,709명이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절반이 벌금, 그리고 20%가 집행유예,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가 저와 같은 답을 한 사람들이 14%. 근데 실제 판결은 징역 1년은 8%인데요. 매우 만족.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오늘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해봤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성 관련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거를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은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나라 이 성 관련된 범죄 법 기준이 좀 사회 인식과 다르지 않나, 많이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걸 좀 해봤어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아까 결과에서도 이 8%만이 1년 이하를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좀 아직 우리나라 법이 이 사회의 인식과는 좀 많이, 사회와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